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추영석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그 기조연설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많은 내용들을 이제 김지영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기술적인 트렌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파고에서 알파스타까지를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정책 동향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알파스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월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스타크래프트2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게이머와 대결을 해가지고 10대1로 10승 1패를 성적을 거뒀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분석을 해보면서 굉장히 기술적 함의가 높고 현재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만큼이나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이제 자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이제 알파고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알파스타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고의 변천 사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전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파고 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처에서 처음으로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슈퍼컴 규모의 어떤 컴퓨팅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이제 판 후이라는 유럽 챔피언, 바둑 챔피언과 대결해서 이제 이긴 그 내용을 네이처 논문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국이 있었을 때가 이제 버전이 조금 바뀌었고요. 이제 TPU라는 게 활용이 됐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고 마스터,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인데 이거는 이제 커제 구단이랑 대결했던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이제 최종으로 나왔고요. 2017년 12월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바둑 규칙만으로 학습한 결과고요. 대국시 이제 TPU 내장, 그러니까 PC 한 대 수준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TPU 같은 경우에는 텐서 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층 학습, 딥러닝 전용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이제 저전력인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과 대결할 때 좀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논문에 나왔던 알파고 논문에 나왔던 거는 최대 280장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한 3, 40억 대는 이제 고성능 클러스터인데요. 이제 그것과 대결했다는 거는 사실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까지 개발을 해서 인간 수준에서 좀 동등한 레벨에서 이제 대결을 했다는 점에서 좀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파고 제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차별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전혀 인간의 어떤 기보, 어떤 인간의 지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무작위 방식으로, 랜덤으로부터 규칙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대결에 임했다.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오히려 성능이 더 좋더라. 인간의 편향이 어떤 데이터 속에, 인간의 그 전문 바둑 기보에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편향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아예 이제 백지 상태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징 맵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단수나 꼬부림 혹은 이제 뭐 흑돌, 백돌 위치, 그 다음에 축 여부, 이제 이러한 많은 바둑적인 지식을 특징 맵으로 활용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제 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딥러닝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공신경망의 형태와 구조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먼저 이제 알파고 리에서는 그 13층의 합성국 신경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바둑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결과를 내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정책망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망은 이런 바둑판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인간이 어디에 많이 뒀다는 거를 이제 선호도에 대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기보로 학습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뒀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6만 개의 어떤 그 바둑 기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알파고리 이세돌 9단과 대결했던 버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체 대국 해가지고 다시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가치망입니다. 이 현재 바둑 상태가 들어가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인가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13층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써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망이랑 정책망이 서로 달랐는데, 이제 알파고 제로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대국에 이기기 위한 어떤 정책이랑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두 개를 합치는 게 이제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개를 합쳐서 대국을 진행하고 이렇게 자체 대국을 통해 가지고 자체 대국 결과가 그 인공신경망을 다시 학습시키는 그런 데이터로 들어가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경우 이제 인공신경망 구조를 변형시켜 가지고 여기 이제 듀얼 레즈넷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듀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망과 가치망을 하나로 합치고 그 아키텍처를 2015년 ISVRC라고 하는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성능 향상, 그러니까 엘로 레이팅 같은 경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셉이라고 하는 건 세퍼레이션. 그래서 레지듀얼 넷을 이제 정책망과 가치망을 둘이 나눠서 이제 쓴 결과고요. 예, 알파고 제로 아시다시피 40일 만에 이제 기존의 알파고 마스터를 다 능가를 했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의 접근 방법을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규칙만으로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일본식 장기인 쇼기랑 그다음에 체스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규칙만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알파 제로여서 어느 정도 범용성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여전히 보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람처럼 생각하는 뭐 말도 잘 듣고 보는 것도 잘 보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면 이제 이 알파고가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스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스타는 아직 논문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딥마인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짤막한 토막 글, 블로그에 이제 글이 올라가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기술이 쓰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 2라는 이제 게임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이제 그 세 가지 종족이 있고 적의 기지를 이제 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승리하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요. 네, 이제 그 진행된 사항을 보면은 알파고 이제 나오고 나서 바로 딥마인드에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2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7년 8월에는 스타크래프트 2 러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개발 도구를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도중에 이제 게임 리플레이 데이터 65,000건이랑 이제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API 도구를 공개를 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걸 활용해서 논문도 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사실 큰 성능의 향상은 없었었고요.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인공지능 분야의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시점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뭐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1월이죠. 그 이제 공개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이 마나라는 선수와 대결하는 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지게 돼서 이제 1패가 됐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마나와 티에로라는 그 프로게이머와 대결해서 이제 10승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상세 내용은 이제 논문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걸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그 자료 화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로우 옵저베이션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그 추출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딥러닝 우리가 아는 인공신경망에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를 포커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승리할 확률은 어디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도식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알파스타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바둑과 스타크래프트 2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른 속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도전적인 과제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알파고에서 그러니까 바둑에서 쓰였던 그런 어떤 지식들이 스타크래프트 2 인공지능 개발의 일부는 활용이 됐겠지만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장르부터 일단 다르고요. 게임 진행 방식은 턴 방식이고 실시간 명령이고 게임 공간은 이제 361개의 이제 격자 공간인데 이걸 이제 트리 구조로 나타내게 되면 사실 거의 10에 170승 정도의 이제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명령에 가능한 조합이 이제 한 10에 8승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스텝을 얼마만큼을 본인에 따라 다른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다른 형태입니다. 소요 시간도 이제 다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의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느냐. 바둑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지한 문제였었고요. 근데 상대방의 상황 같은 경우에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찰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것을 안 보고 그 일변도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도전 과제는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 이론. 이제 하나의 어떤 최상의 전략이 없고 가위바위보 게임 같이 내가 이제 보자기의 전략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주먹일 가능성이 큰 거, 주먹인 걸 확인하고 내가 보자기로 가는 거고 이제 그러한 어떤 상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게임 이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장기 계획이 이게 굉장히 인공지능 쪽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데 원인과 결과가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야지 탄탄하게 이제 이겨 나갈 것인가. 이제 알파스타의 이제 초기 버전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이길 확률이 낮다 보니까 학습을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기 계획이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제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로봇 손이 있어서 로봇 손이 마우스를 직접 움직여야지 이제 이게 공평하겠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을 정도로 이제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작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거. 이제 맵의 어떤 크기는 픽셀로 따지면은 256 정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작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스텝에 이제 행동을 한 10개에서 26개 정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알파스타가 10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 알파스타 이제에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는 16만 건의 대북, 그러니까 사람의 기보로 시작했고요. 이제 예전 버전으로 보자면은 그다음에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80만 건 이상의 리플레이 데이터. 입력은 이제 과거에는 어떤 특징 맵이었는데 이제 파이SC2라는 어떤 API를 활용해서 현재 시야나 건물 유닛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출력은 착수 가능 지점의 확률과 이제 승리할 확률이 나왔는데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련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확률도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시계열적인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하고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공신경망 구조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언어 모델 같은 데 쓰이는 이제 그런 그 인공신경망이 많이 쓰였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제 지도학습과 강학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학습과 강학습입니다. 이제 그 구조를 보면은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이제 패턴을 추출하는 그 기술이 활용이 됐고요. 몽테칼로 트리 탐색이라는 이제 게임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 트리 탐색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구조에서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장단계 기억, 어텐션, 포인터 네트워크 이제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는 구현상에 있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근데 큰 구조로 보면은 알파고와는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리플레이 데이터, 이게 기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체 대결, 그러니까 서로 이제 훈련된 어떤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고도화를 시킨다. 이 두 가지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련의 연속적인 행동은 문자열 같은 걸로 표현이 돼가지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가 입력이 들어가면은 시퀀스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랭귀지 모델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돼서 네, 그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모델이 활용이 됐고요. 자체 대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 알파스타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논문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높아서 다 분석을 못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고유의 목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에이전트 1번은 2번만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3번은 모든 에이전트들의 승리를 하는 것. 이제 이런 어떤 고유의 목적을 부여를 해서 강화학습을 시도했다. 소위 이제 population based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기술이 쓰였고요. 네, 이제 14일간의 자체 대결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16장의 TPU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 거의 뭐 그냥 고성능 컴퓨터 한 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 200년치에 해당하는 자체 대국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입력 이미지입니다. 이게 여기가 자원 쪽이고요. 여기가 건물이고, 녹색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요. 여기 이제 맵의 높이, 이제 지금의 시야, 지금 크립, 이제 이런 적들의 분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추출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API로 이제 다 추출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이 아웃풋으로 나오는가, 이제 그것에 이제 입력으로 됩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닛을 선택을 하고 건물을 짓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그렇게 됩니다.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제 아타리넷이라는 게 쓰였고요. 초기 버전입니다. 2017년 논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풀리 컨브라고 해서 이제 알파고 때 쓰인 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계속 그 추상화시키는 특징을 이제 추출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대로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된 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알파스타 리그라는 거, 그러니까 자체 대국을 통한 강화학습, 말씀드린 대로 뭐 1번은 2번을 이겨야 되고 3번은 모두를 이겨야 되는 이제 그런 미션을 부여를 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상세적으로 들어가 있는 방법론들이 결국에는 알파스타의 고도화에 이제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마나라는 프로게이머와 대결했던 그 에이전트가 학습이 이제 시간별로 쭉 됐을 때 어느 위치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아까 입력과 출력, 그 리플레이 데이터로 이제 지도 학습을 한 결과는 이제 굉장히 초보 수준의 골드 레벨은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갖는 등급이고요. 그랜드 마스터 이상의 이제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건데,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해가지고 산출된 결과는 이제 그렇게 평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 대국을 하면서 성능이 이렇게 쭉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매치메이킹 레이트라는 게 Y축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한 1000점 정도 차이가 나면 무슨 행동을 해도 이제 이길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예,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리플레이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골드 레벨 정도. 이제 여기에 쓰인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트랜스포머라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그 기술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인공신경망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인공신경망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어떤 사실을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단기 기억은 이제 시계열 처리에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쓰였고요. 알파스타 리그에서는 말씀드린 population based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제 활용이 돼서 이제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수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멀티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를 어떤 식으로 잘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쓰인 것들의 대부분이 2017년 이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사실 연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신의 기술을 그냥 끌어다 써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이 지금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걸 좋은 이제 성공적인 어떤 논문들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응용 분야에 이렇게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이제 딥마인드의 저력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런 알고리즘들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학습 성능 향상, 자체 대결 고도와 이제 계산 효율 향상. 이 각각들이 사실 다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는 딥마인드에서 나오는 그 알파스타에 대한 페이퍼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프로게이머의 대결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냈는데 이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알파스타의 어떤 얼마나 빠르게 행동을 하는가, 액션 per minute라고 해가지고 1분당 얼마만큼 많은 명령을 내리는가. 평균이 277이고 마나라는 프로게이머는 398, 네, 티에로라는 하는 이제 프로게이머는 678이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많이 안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임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이렇게 이 티에로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 굉장히 긴 분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장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평균이 좀 높게 나왔던 거고 일반적인 프로게이머가 나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이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테일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실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한 700 정도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알파스타를 보면 1000번 이런 거죠. 1000번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당 1000번의 어떤 명령을 내리는 어떤 구간이 있다. 그게 정말 전투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이제 이런 APM 버스트가 일어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치팅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해외 언론사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딥마인드의 숙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그냥 숫자를 제한을 해버려서 실제 대결을 해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가 조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그 화면이 아니고 전체 화면을 그냥 줌아웃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로우 인터페이스고요.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사람처럼 진짜 하는 건데요. 이 만화와 공개 대결에서 1패를 한 게 이 카메라 인터페이스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진 겁니다. 사실 근데 이 트레이닝 데이랑 매치메이킹 레이트를 보면은 사실 둘 다 상승을 하는 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해도 만화의 어떤 매치메이킹 레이트보다는 높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숙제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는 이제 그랜드 챌린지, 인공지능의 그랜드 챌린지를 다시 하나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은 이제 철저하게 룰 베이스드의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의 대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3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프로게이머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상위권에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이제 대전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이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일단은 언급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이제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알파고 대국 이후에 바로 청와대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이 있었고요. 이후에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통합대책이 나왔고,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돼서 지능정보사회 선도 인공지능 프로젝트로 이제 그 국가 R&D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우리가 이제 아이코리아 4.0이라고 하는 ICT 전략에서 크게 세 가지, DNA라고 부르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전략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해서 윤리현장 공포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AI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활성화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R&D 전략을 뭐 이제 웹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5년간 2.2조 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인재 양성부터 핵심 기술 확보까지 이제 다양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은 올해 1월에 나온 정책이고요.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련된 규제도 풀고 그것을 인공지능에 잘 활용하는 어떤 밸류체인을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도 나와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국내 어떤 국가의 어떤 시각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쯤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되냐. 김정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픈 사이언스입니다. 결과가 GitHub에 올라가고요. 아카이브 논문을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검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을 진흥할 것인가? 원천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기술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낙관론 같은 거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뭐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파스타가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